안녕하십니까. 창업혁명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까? 사실 온라인 강의를 처음 아마 접해보는 학생들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온라인 강의를 유튜브를 몇 번 찍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중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강의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2시간 좀 못 되죠. 2시간까지는 아닌데 강의 영상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인데 올려주면 끝까지 다 보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사실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A4 한 장 요약을 해서 한 장 이상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출석 체크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히 강의를 잘 듣는 학생과 그렇지 않고 그냥 PPT 자료 올려준 것 중에 몇 개 보고 이렇게 작성하면 금방 A4 용지 채워서 출석 체크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험을 쳐서 그냥 결과를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 강의를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이 강의 내용 속에 필요한 부분을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서 여러분이 강의 듣는 내용 중에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여러분에게 보너스 점수를 추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많은 학생은 불이익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보너스 점수를 좀 줘서 어떻게든 열심히 듣는 학생한테 더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보는지 안 보는지 사실 몇 명이 봤는지 체크만 해봐도 초반에는 잘 보더라고요. 정말 후반으로 계속 갈수록 지금 조회수 횟수도 떨어지고 내가 봤을 때는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몇 장을 하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메모해서 제출하면 그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컴퓨터로 이렇게 적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메모해서 노트에다가 메모해서 노트를 받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PPT 자료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PPT 자료를 줬기 때문에 쉽게 내용을 요약해서 저는 제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죠? 이렇게 필기로 적어서 하면 그나마 그리고 필기를 적더라도 PPT 자료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메모하면 추가 점수에 혜택이 별로 없겠죠.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그런 내용을 위주로 많이 적어내면 더 점수와 추가 점수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분명히 이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었다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데 대해서 때로는 좀 불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전혀 보지 않고 PPT 자료만 이렇게 몇 자 적어서 출석 체크를 하고 꺼내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한테는 제가 좀 차별성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5주부터 하면 됩니다. 물론 앞서 했던 것도 보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창업 환경 분석입니다. PEST는 PEST 앞에 약자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테크놀 기술 분석입니다. 그 창업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창업을 뭐 소규모로 했을 때는 사실 뭐 조그마한 뭐 구문 가게 하는데 뭐 정치 경제 이런 문화까지 뭐 이렇게 분석하면서 창업을 해야 되나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규모가 시작은 작지만 커질지 적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FM대로 정석을 배워야 되니까 패스트 분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창업 기회 발견 단계에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창업 기회를 발견한다. 똑같이 회사에 근무하고 나오다가 중간에 구조조정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근무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그쵸? 전혀 아이디어도 없이 또 다른 그쵸? 전혀 다른 일을 또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경력을 살려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본인이 했던 일 중에 괜찮은 아이템을 창업을 내서 더 크게 또 성공을 달성하는 이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위기는 기회다.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자, 아무튼 세 번째입니다. 창업위기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탐색 방법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망 아이템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유망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유망 아이템. 그러니까 한번 딱 내가 창업을 결심하고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이게 비즈니스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일단 수익성이 좋아야 되겠죠. 수익성이 좋아야 될 것 같고 유망 아이템이니까 이게 이제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죠? 장기적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단기성이 아닌 장기성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수익이 좋아야 될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물론 기업도 혜택을 많이 보지만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겠죠.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분도 좋죠. 그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도 그죠?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도 사회 환원도 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예, 좀 낮으면 금방 레드오션이 돼버리죠. 예, 또 다른 돈 된다 싶으면 많은 경쟁자들이 또 달려듭니다. 그럼 금방 또 블루오션이 레드오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아야 돼요. 진입 장벽이 높아서 금방 쉽게 이렇게 복제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면 더 유망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추가한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느껴지는 일이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일을 여러분이 직장을 구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면 정말 일평생 살면서 일을 좀 즐겁게 재밌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기회 발견입니다. 자, 이건 책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책이란다. 이 여러분이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도 있는데 고등학교까지의 어떤 수업 방식은 교재 하나 정해놓고 그 교재 범위 속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안 나온 교재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응용 문제는 자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사실 정해놓은 교재는 그 주 교재지만 그 내용이 아무리 저자가 몇 명 모여서 썼지만 또 다양한 내용의 그 교재에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만 권의 수천 권의 책 중에 한 권을 그냥 선별해서 교재를 사온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책을 제가 또 읽고 그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첨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재에 충실하지 왜 저렇게 뭐 이상한 내용이 자꾸 첨부가 되나 이 책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고등학교의 교육 방식의 틀을 지금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여기에 걸맞는 물론 이 오늘 창의성 그죠? 이 아이디어 발견에 관련 없는 내용을 내가 넣었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 근데 그에 관련된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득을 더 시키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넣었는데, 이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잘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너무 또 다양한 내용이 나오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너 이러면 책을 왜 선정해? 그러면 책을 선정하지 말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책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고 그 속에서 그죠?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없는 내용을 한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강의를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일성을 발견하라 이랬는데요. 자, 유일하다, 튄다 얘기죠. 독특하다, 개성이 있다. 자,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나댄다. 쟤 왜 나대니? 그쵸? 하버드대 들어가기 힘든데 나온다. 중퇴한다, 그죠? 중간에 나온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맞죠? 쉬운 결정은 아닌데, 그죠? 빌 게이츠 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에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앞서가고 성견 지명이 있고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정말 와닿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그래서 우리는 남들 놀 때 나도 놀아야 되는가? 남들 일할 때 나도 일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그 사고방식에 맡겨 있다 보면 남들 일할 때 내가 좀 쉬면 내가 죄인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 나 일하는데 나는 왜 놀고 있지? 죄인 같아요.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가보면 지금 많이 그래도 좋아졌지만 초창기에는 그죠? 남들보다 시간이 많으면 수익이 참 괜찮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활보하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 사람 뭐 백수인가? 노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뭐 주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초창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 책이 안 나옵니다. 자, 특이해야 특별해진다. 자, 누굽니까? 누구야? 예, 아인슈타인? 예, 맞죠?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어떤 선생님의 어떤 판단력을, 이 실망한 이 마음을 부모는 어떻게 얘기했냐? 얘야,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말거라. 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그죠?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남들과 같았어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니? 자,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이 아인슈타인이, 그죠? 결국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 초기 증세다. 그래서 정신병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습관, 어떤 생각, 어떤 그죠?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나의 존재가 지금 형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이미지에. 여기서 내가 좀 더 일치월장,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분명한 건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역시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뭐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는데 1년에 뭐 그죠? 100건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건도 못 내는 사람이 있고 5건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니까 저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보다 관심 분야가 집중되고 몰입하고 그죠? 반복하고 끈기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그 간단한 원리를 어떻게든 우리가 차별성을 꾀하지 못해가지고 남 눈치 보다 보니까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그죠? 남들 눈치 보다 보니까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결국은 대단한 거였는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특이해야 특별해진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 최초로 언제 원래 잠대 높이뛰기를 다 앞으로 뗐어요. 이 배면뛰기 돼가지고 배면뛰기 이게 배면뛰기인데 다 이제 등을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뒤를 떴어요. 자, 뒤를 떴는데 이 사람이 포스베리라는 사람인데 딕 포스베리. 자, 이렇게 뛰니까 이 사람이 금메달을 이제 땄거든요. 그 다음 다 이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뛰기가 훨씬 더 처음엔 어려웠겠지만 자꾸 연습하니까 이게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그죠? 처음에 이렇게 용기 내 다 이렇게 뛰는데 그죠? 개구리처럼 이렇게 뛰는데 이 사람이 뒤로 뛸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상하게 봤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 사람 이상하게 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혁신하고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남의 뭡니까? 그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또 뭡니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인생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몇 번 찾아온다. 그죠?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까? 몇 번 옵니까? 3번 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기회는 3번? 예, 3번. 3번은 뭔 3번이요? 수천 번입니다. 수천 번. 자, 그래서 기회가 와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 기회가 놓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놓치지 않고 기회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인지 아닌지 고민만 하는 사람, 결국은 여러분이 기회를 꽉! 그죠? 이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당연히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바로 지식과 능력과 그죠?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더 깊은 전문 지식이 있다면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예. 자, 창업기회 보자. 그래서 이거 책이 없습니다. 창업기회는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수용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시장에서 만들었지만 효용에 가치가 없다면 그건 누가 물건 쓰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화로 연결된다 이랬는데요. 자, 먼저 봅시다. 일단 시장성, 아까 돈 시장의 기술성, 뒤에 나왔죠. 기술성, 경제성, 맞죠? 공익성, 그죠? 정책성 이런 부분에서 타당한 그런 아이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 얼마만큼 팔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그죠? 특수한 사람에게만 딱 적용이 되고 나머지 보편성이 떨어지면 사실은 뭐 진짜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 제품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걸 수입으로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결국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n분해야 되는, 나눠야 되는데 결국은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좀 더 직원들의 복지와 그죠? 예, 생계 순환을 생각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업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를 얻고 나면은 명예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를 얻고 나서 그 어느 정도 복지가 되고 하다 보면 좀 그죠? 그럴 때는 좀 이게 꼭 사업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꼭 혜택이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보청기를 만드는데 보청기를 많은 사람이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또 연구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기술성, 기술적인 문제, 생산 능력의 적정성, 그죠? 그 다음에 경제성, 이익 창출 가능성이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데 이게 이제 너무 저가다 보니까 박리담회가 돼가지고 수익이 안 되는 경우죠. 이익이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공익성. 자, 국가 경제 사회에 미칠 영향, 공익적, 윤리적, 환경적. 자, 이런 부분이 정말 돈은 될 것 같은데, 돈은 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 정책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 정책, 산업화 환경 경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런 부분에서 평가에서 어긋남이 없이 그죠? 잘 적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시에서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방향성하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공기의 어떤 질을 나쁘게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CO2 이산화탄소를 지금 줄이려고 막 애쓰고 있고 막 전 외국에서 지금 그죠? 국가별로 지금 다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더 많이 이렇게 배출한다면 결국 정부의 정책에 어긋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회.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사람들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자, 이 그리스 시라쿠사에 가면 그리의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상이랍니다. 이 동상. 이 동상인데 이 동상을 보면 앞머리는 머리가 좀 있고 우승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랍니다. 대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뒷머리 대머리 맞는가 보네요. 여기만 있고 여기가 머리가 없는가 보네요. 여기가 머리가 없는가 봅니다. 머리가 없고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네요. 그죠? 근데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가 뭐냐?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뭐냐?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한다. 앞머리는 덥석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지나가거나 잡으려니까 대머리가 돼서 머리가 없어 못 잡는다 이거죠.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는 날개가 달린다. 날개만 여기 날개가 달리네, 그죠? 날개가 달렸고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이 동상의 이름이 뭐냐? 명칭이 바로 귀해라는 거예요. 귀해. 그래서 여러분이 귀해를 딱 왔을 때 잘 잡으려면, 그죠? 버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 그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후회할 일이 참 많죠. 그때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게임만 열심히 했을까? 내가 그때 시험 공부할 때 왜 내가 동아리에서 내가 술 먹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죠?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되겠죠.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아이템이 중요한데 이 아이템을 발견하고, 그죠? 알아내는 부분이 안팎으로 이제 있겠죠. 가장 많은 부분이 직장 경험, 취미 활동, 외부로부터의 초대, 의도적인 탐색 이랬는데요. 가장 아이템을 발견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직장 경험입니다. 경험. 자기가 하는 일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여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품도 활용 가능하겠는데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응용을.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림을 보면, 자, 이 그림이 뭐를 봅니까? 나무가 있고, 그죠? 숲이 있고, 이게 어부가요? 배에서 지금 고래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고래를 잡았는지 걸쳤는지. 아무튼, 자, 이거를 거꾸로 딱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 자, 오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사람을 물고 있는, 그죠? 이 부분입니다. 자, 결국은 이 그림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부분이죠. 자,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같은 걸 보고도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관점.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볼 수 있는 그 시야, 그 폭넓은 어떤 그 관점, 시각, 그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으려면 머리에 인풋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 있어야만 그걸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저도 공부할 때는 참 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죠? 그냥 뭔가 재미를 위한 그런 어떤 독서와 공부였다면, 지금의 내가 하는 공부는 정말 이걸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를 좀 깨닫게 된다는 거. 그러면 좀 단순화되거든요. 뭔가를 처음에는 흥미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흥미와 관심이 있어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되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한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더 하면은 어떻게 되냐? 단순해져요. 정말 단순해집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묶이고 어떤 카테고리에 묶이면서 생각이 딱 단순해지면서 어떤 진리가 나와요. 그 진리가 바로 여러분이 딱 내뱉는 순간 명언이 됩니다. 진짜 명언이 돼요. 저는 그 리더십을 좀 전공을 해가지고 경영학에서 인사를 해서 리더십을 전공해서 리더십에 대해, 그냥 리더십이 뭐냐 그러니까 남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또 영향력을 주어서 남들을 원하는 목표로 이끌어가는 어떤 CEO의 어떤 그런 어떤 리더십, 이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알고 공부하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리더십은 쌍방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어떤 리드가 부하들에게, 이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쌍방이 서로 주거니 받거냐는 핑퐁 게임. 한마디로 탁처럼, 그죠? 똑딱똑딱 하는 탁구 게임처럼 치면 다시 돌아오고 치면 돌아오는 것처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였어요. 그러면서 더 공부를 해봤어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구나, 이걸 알고 되면서 상황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이 있구나, 이걸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21년 차인데 해보니까 정말 리더십은 인성교육이구나. 내가 올바른 모습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어마무시한 잘못된 모습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그런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그쪽 분야의 책을 또 집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기회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만 오는 거, 그죠? 창업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교수님, 저는 아이디어도 없는데, 그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사업 계획서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보편적인 걸 작성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아이템이 좀 남다르고 독특하면 이왕 좋겠죠. 그런 아이템을 들고 사업을 스타트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희망을 품겠지만, 기존에 하던 그 뻔히 보이는 이 레드오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시장성, 이게 어느 위치에 그런 어떤 시장성만 노리고 창업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침투로. 자, 근데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서 고객한테 더 편리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해서 고객의 입맛을 바꾸거나 그죠? 생활 패턴을 바꾼다면 그것만큼 설레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지식, 그 분야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독서밖에 없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의 기회 발견하기 원천, 외부 내부의 환경을 파악하는, 외부 요인, 내부 요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수학 분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걸 수학 분석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자, 이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잘 파악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찾고 어떤 리스크를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외부 요인 보면 방금 말한 대로 제가 패스트, 그죠?
FEST죠? SI입니까? 페스트 맞네. T네. 그죠? 자, 정치, 경제, 그죠?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자, 이 부분을 외부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자, 외부 환경 요인에 속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거 하나 찍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 그죠? 예, 직장 경험, 뭐 개인 경험 따로 있겠고, 기업가 정신, 그죠? 그 다음에 롤 모델, 경험 정도, 교육 수준, 창업기회 탐색, 사회 네트워크, 이것도 다 내부 환경 요인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창업자로 치면 창업자의 입장에서 본 사회적 네트워크이니까 내부로 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외부 환경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의 기회,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요인을 감안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그죠? 절대 그냥 우연히 딱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나 이거 불편함을 한번 해소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평소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그죠? 이게 상품화 시키지 못하고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그게 사진 전시회로 이어지고, 또 예를 들면 그 작품 대회를 또 공모전을 나가가지고 또 입상을 하고, 맞죠? 예,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일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참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잘한다 그러면은 난 여기서 그죠? 뭐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아마추어들하고 이렇게 견줘도 내가 실력이 괜찮다 그러면 배드민턴을 그죠? 장을 만들거나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지도도 하고 또 그런 개인 레슨을 해주면서 그런 장소도 빌려주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좋아야 된다. 그 축구일 수도 있고, 뭐 야구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죠? 예, 수영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면, 그죠?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노래도 될 수도 있고, 뭐 악기도 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본인의 끼와 재능을 잘 발산해서 그게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우리는 많아야 된다. 꼭 우리가 뭔가 정해진 틀 속에 의사, 변호사, 그죠? 이렇게 정해진 틀 속에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모델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충분히. 자, 그래서 패스트 아까 나왔습니다, 그죠? 이 약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네. 경제, 사회문화, 기술, 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외부 요인 환경과 이 부분을 좀 구체화 설명을 했는데, 자, 외부 요인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문화, 기술인데, 자, 지금 현재 정치 제도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외부 환경이니까 글로벌하게 보면 WTO, 그죠? 세계 무역기구, FTA, 무역 간 협상,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장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 저작권 강화, 이런 부분이 지금 글로벌 추세죠. 방제 및 복지 정책 이런 부분. 최근까지만 해도 미중 간에 그죠? 무역 전쟁을 해서 우리가 참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제도 그러면 지금 아마 코로나 사태로 뭐 이제 서로 이동을 못하게 항공 쪽에 어떤 제약이 참 많죠. 예. 출입 제한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적 요인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국가가 지금 오르지 않도록 엄청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에너지가 지금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SK, S-오일 이런 데서 원유를 공급받은 걸 정제해서 이렇게 상품화 시키면 그게 자체가 지금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원재료가 너무 기존보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주를 만들어내면 오히려 비싸게 사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진이 안 남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제일 원유가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고 왜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